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용기를 내치면 그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금융범죄를 발견하고 정의를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용기가 어떻게 외면당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범죄를 세상에 알렸는데 왜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A씨는요, 그러니까 이 금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재무제표와 투자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게 그의 일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눈에 포착된 아주 작은 이상한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업무 서류였을지 몰라도 전문가인 그의 눈에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이라니. 또 회사 자금은 왜 자꾸 이유 없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건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A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구나. 투자자들을 전부 속이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이 이 거대한 범죄를 파헤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당연히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제도에 따라 정당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의 제보 덕분이었을까요? 실제로 얼마 뒤에 해당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뿌듯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A씨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그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억울함으로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두 입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A씨는 내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달랐어요. 당신 제보는 그냥 의심 수준이었고 결국 우리 조사팀이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서 범죄를 찾아낸 거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했겠죠. 자신의 용기가 이렇게 폄하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포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시작한 거죠.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은 놀랍게도 에이스의 패소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법원 2014도 9825 판결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범죄를 알린 건 맞는데 보상은 못 해주겠다니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의 핵심적인 법적 기준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A씨의 용기 있는 제보가 왜 법적으로는 결정적 한 방으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바로 스모킹건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보를 받은 기관이 거의 수사할 필요도 없이 이게 범죄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차이입니다. 저 회사 주가 조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 이 회계 장부랑 이메일을 보세요. 언제 누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결국 법원은 A씨의 제보를 이렇게 본 겁니다. 당신 제보 덕분에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계기는 됐지만 결국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한 건 우리 수사팀이다. 당신 제보만으로는 부족했다. 즉, A씨의 기여도를 아주 낮게 평가한 거죠. A씨의 사례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단계는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이 증거가 어떤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명확하게 연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마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메일이나 회계장부, 녹취 파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법이 원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여러분이 모은 자료를 법이 인정하는 결정적 제보로 다듬어주고 또 신고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높은 기준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받기도 이렇게나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만약 당신이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